이번 시간 재산세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부분이 53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표준 나왔죠? 예, 재산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거래세죠? 예, 그런데 재산세는 거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1년에 한 번 정도야. 그죠? 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던 똑같이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때 부동산,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인데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빼고, 부동산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국가가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매년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있죠. 지방세 계산할 때 기준하라 그래서 정해놓은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 표준액은 잠깐 순서를 바꿔서 보면, 여러분 시가 표준액 하면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세요. 자, 시가 표준액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는데, 첫 번째 뭐는 토지는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거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결정을 해서 6월 1일 날 고시가 되어 1년에 몇 번씩 한 번. 그럼 2023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 달 말에 결정을 해서 6월 1일 고시가 되고, 주택 있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뭐요? 공동주택 가격인데, 이 가격은 요번 달 말에 결정해요. 4월 말에 결정해서 5월 1일 날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등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럼 토지, 주택은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에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고시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일반 상가 건물은 토지 따로, 그 다음에 건축물 따로. 그래서 이 건축물은, 상가 등의 건축물은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년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누가 지방자치단체 장하면 그래도 되고,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계산해서 고시한다. 이걸 우리는 시가 표준액.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70%, 토지는 50%에서 60%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실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 1억짜리 하는 땅이 매매가 1억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50%에서 60% 정도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주택은요, 단독주택은 60% 정도까지 반영됐고, 공동주택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70%까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가격 그대로 계산하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이런 가격을 뭐라 그래요? 시가 표준액.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해라. 그래서 나온 게 보다 과세 표준인데,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다른데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이런 가격의 몇 프로? 70%. 그리고 주택은 60%인데 올해 개정된 게 하나 딱 있다. 요거 가로 안에 요거 1세대 1주택. 요건 몇 프로? 45%. 1세대 1주택 몇 프로? 45%.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거기 밑에 선박항공기 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있죠? 2번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100분의 얼마? 60으로 되어 있죠? 그 옆에다가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은 몇 프로?
45%, 100분의 45 해도 되고 그냥 몇 프로? 45%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닌 뭐는 선박하고 항공기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과세 기준일 현재 그냥 뭘로? 시가 표준에 그대로 간다. 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은 부동산만 그래요. 왜? 금액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새 자동차 1억 주고 사도요. 시가 표준에 가면 35% 정도에서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억 주고 새 차를 사도 보험 등에 가입하려면 3,500에서 4천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낮아.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뭐 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해야 세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재산세 세율로 가는데 여러분 54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별 세율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세율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표준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표준세율,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 나오죠? 표준세율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세율. 여러분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김포시의 재산세 세율하고 강남구의 재산세 세율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지역 차별이야.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법에는 대한민국 시군구가 다 법에 똑같이 정해놨어. 이게 표준세율이야. 그런데 표준은 정해놨지만 기본은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마음이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를 들어 김포시가 내년에 재산세를 좀 많이 걷어야 되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올해 가기 전에 김포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를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100분의 얼마, 50에서 증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요거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죠. 맨 위에 첫 번째 줄. 그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었네. 다만 이렇게 가감한 건 해당 연도에만. 시험에서는요 100분의 50을 가감한다. 그죠? 이렇게 가감한 건 향후 5년 동안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그렇게 물어보잖아. 틀려요. 해당 연도로 끝나는 거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다.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거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기본세율.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보시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과세 대상 하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생략. 그죠? 여러분 토지는 또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아까 비사업용 토지는 뭐라고 그랬죠? 종합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거 별도합산. 농지 같은 건 차등해야죠. 따로따로 분리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이죠. 나대지 이런 거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별로 그거 뭐하라? 합산을 해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2니까 0.2부터 0.5%까지 세율 적용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예요. 그럼 별도합산은 어떤 토지라고 그랬죠? 사업용 토지, 사업하는 토지죠? 요거보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0.2부터 0.4까지 됐어요? 다음에 세 번째 분리과세가 있죠?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과세하지 합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일 높은 거 뭐? 사치성 재산 있죠?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얼마? 44%. 농사 짓고 있는 농지 같은 건 1000분의 0.7인데 100분율로 하면 0.07%. 공익사업에 이용하는 건 0.2. 그죠? 이 세율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실래요? 종합합산은요. 이렇게 종이호 뭐라고? 종합합산은
2, 1000분의 2, 1000분의 5, 종 2, 5. 종합합산은 종 2호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이해가세요? 그럼 별도합산은 뭐라고 할까? 별이네. 별도합산은 2에서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네. 별이 넷. 이해가세요? 요렇게. 그리고 분리과세는 땡칠이 40이죠. 예? 땡칠이 072 40. 이렇게 해서 우리 세율 토지 정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억할 거 없어요. 건축물은. 다만 건축물도요. 일반 건축물이냐? 그러면 1000분의 얼마? 일반 건축물도요. 1000분의 얼마? 2.5. 그런데 시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어.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안 되니까 1000분의 요거의 2배니까 10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억하지 않더라도 세 번째 것만 기억하면 돼. 뭐 사치성. 그죠? 예, 골프장의 건축물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은 1000분의 얼마? 44%. 사치성 4%예요. 예, 여기 아까 토지 있죠? 1000분의 44%. 예, 이것도 4%. 다음 주택 있어요. 주택. 자, 여기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방가로 3번 주택 있죠? 54페이지. 예? 건축물 밑에 주택 거기 동그라미 몇 번? 2번 있죠? 2번. 이거 2월 27일 날 개정돼서 없어졌어요. 별장 없어졌어요. 동그라미 2번 지우면 돼. 됐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날개 부분에 건축물 옆에 보세요. 건축물 옆에 날개 있죠? 취득세, 중과세 대상 별장에 대한 재산세 수율 1000분의 얼마? 50이다. 이제 별장이라는 거 없어. 그거 지우면 돼. 됐어요? 그리고 밑에 날개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지울 거야. 자, 주택은 일반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그까지만 지우면 돼. 이제 별장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별장이었는데 지금 별장 시대가 흘러서 별장이란 개념이 없어. 그래서 별장이란 단어가 이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원래 별장은 뭔데? 잠깐 없어졌지만 2번 잠깐 보면 뭘 별장이라고 했었죠? 2번, 아까 주택에서 2번. 주거용 건축물을 늘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비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딸려있는 토지가 별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별장은 주택이야. 주택인데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주택이라는 얘기지. 이해가세요? 예, 별장이란 용어 자체가 이제 나올 수 없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은 둘로 나눠요. 일반 주택이냐, 예? 다주택이냐, 아니면 1세대 1주택이냐, 그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별장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그런데 뭐는 1세대. 1주택은 투기가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외우지 말고 요거의 0.5가 적어. 요거보다 1000분의 1이 아니라 0.5.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0.5만 줄인 거야.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예. 아, 주택은 그냥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아까 공부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아까 토지 중에 있죠? 토지. 위에 토지의 박스에서 아까 사치성이 있었죠? 해원제,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용 토지 4%죠?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이 있었죠? 건축물에서도 골프장 건축물이나 고급 오락장 건축물 1000분의 40. 그죠? 예, 사치성. 그래서 골프장은 뭐라고요? 해원제 골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4%. 그리고 고급 오락장 건축물도 몇 프로? 4%. 예, 그리고 고급 선박은 55페이지 보세요. 55페이지 맨 위에 선박 박스의 두 번째 칸. 무슨 선박?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제일 높은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제일 높은 건 사치성 1000분의 44%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고급 선박은 1000분의 얼마? 55%다. 그죠? 근데 이 사치성은 취득세에서도 많이 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만 나와요. 그럼 취득세에서도 별장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으니까 취득세에서 사치성은 4가지야.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죠? 근데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고급 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택은 누진세율이야. 그래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에서는 고급 주택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 구분하지 않는다. 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과세 표준이 어떻게 돼? 높겠죠. 높으니까 자동적으로 누진세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취득세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1%, 2%, 3%. 근데 무슨 주택은? 고급 주택은 그거보다 많이 내야지. 그래서 따로 구분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사치성 재산의 별장은 봐라.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1000분의 얼마, 별장 빼고는 1000분의 44%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갑니다. 예. 재산세. 납세 절차 하기 전에 비과세 잠깐 보고 갑니다. 비과세는 56페이지 있죠. 56페이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이러한 재산은 재산세 내지 마라. 비과세 혜택을 주죠.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에 대한 비과세는 2가지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비과세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세 내지 마라. 여러분, 국가 등이 소유한 거 세금 안 내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정부 기관 하면 각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있죠. 그런 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도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던 외국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참고로 이런 건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정부기관은 우리도 뭐 한다? 과세한다. 그거 열받으니까.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뭐라고 하죠? 주미 한국대사관.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되래? 만약에 재산세 부과하면 우리 열받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주한미 대사관, 거기도 우리도 뭐하고? 과세. 그쪽에서 비과세하면 우리도 뭐? 그 얘기예요.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는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이해가 돼? 당연한 거죠? 근데 요거는 기억해야 돼. 그거 말고 무슨 계약자? 아까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거 무슨 계약체계라고? 연부계약체계라고. 대금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건 매수계약자한테 재산세 내라고 했죠? 그건 비과세 대상이면 안 되지. 과세 대상이 돼야 세금 내는 거잖아. 다만 누가 내? 매수계약자. 이런 건 빼고 국가 등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건 세금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적인데 공공용에 사용하는,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건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니까 세금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 발생하는 게 없어. 그럼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서 유료로 보하면 사용하는 건 과세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만 뭐라고요? 비과세. 여기 보세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누구? 김포시 소유 땅이죠? 토지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근에 갑이 땅 가지고 있는데 갑의 토지가 이만큼 들어갈 때 내가 어디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갔어. 그럼 원래는 김포시가 요 땅 소유자한테 뭐 주고?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볼 때 남사스러워. 왜? 조금 들어가서 땅이. 그럴 수 있죠. 에이, 그래서 나 그거 얘가 안 받을래. 그런 거야. 그러면 김포시는 남의 땅을 1년 이상 공적인데 공짜로 사용하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돈 벌어 안 벌어?
안 벌잖아. 받는 게 없으니까. 뭐 얘한테 뭐 세금 내지 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재산 소유자한테는 세금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국가에 관련한 것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 여러분 28가지 지목 중에서요. 도로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도, 도로, 하천 있죠? 제방은 뭐요? 물이 홍수가 나면 범람하지 말라고 뚝 싸는 거 있죠. 제방. 그거 인위적으로 물이 흘러 수 있도록 배수로 만들어 놓은 거. 유지, 연못 있죠? 묘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 본들 돈 버는 거 없잖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비과세다. 이해가세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다음 두 번째, 산림보호 육성을 해서 공익상 재산세 부과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러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통제보호구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통선 지역이라고 하죠. 민간인 출입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어? 땅 가지고 있어.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들어갔다는 지뢰 밟아서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사용 못하니까 그런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네는 매년 뭐 내지 마. 그렇죠. 재산세 내지 마. 이 얘기. 그런데 통제보호구역 안에 민통선 지역에서도 특정인은 허가받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용수익 하는 거 있죠. 농사 짓고 있네. 전, 답, 과수원, 대지. 요건 사용하고 있어. 요건 세금 내. 요거를 뭐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전답, 과수원, 대지는 세금 내고 그것을 뭐 제외한 토지. 실제로 사용하는 지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님. 여러분 최종림은 묘목, 씨앗, 종자를 얻기 위해서 심어놓은 임야, 연구활동에 이용하는 임야, 시험님 이런 건 가지고 있어도 돈 버는 거 없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다음 자연 뭐라고 그랬어요? 공원법에 따라 공원 자연 보전지구안에 있는 임야. 여러분 자연을 뭐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자연 보전지구로 묶였다는 얘기는 자연을 그대로 봐야 돼. 보존해야 되니까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 임야라고 그래서 봄에 송이 캐라 들어갔다는 처벌받아. 출입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뭐 내지 마. 세금 내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법인데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런 게 있어. 비슷한 거 하나. 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요거만 틀리잖아. 자연 뭐 요거는 자 자연 보존은 자연을 그대로 보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출입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일부는 사용해. 그래서 이건 세금 내. 뭘로 간다? 분리 과세. 1000분의 얼마? 0.7. 제일 낮은 거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뭐고? 분리과세. 자연 보존. 그러면 둘 참고로 보시고 하나만. 자연을 보하는 거 보존. 이건 뭐다? 비과세. 보존하는 거니까 사용할 수 없다. 세금 내지 마라. 됐습니까? 예.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임야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음. 요번 그 밑에 요거 과세 기준일 현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1년 미만 임시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재산세 내지 마라. 왜?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이런 건 취득했을 때 무엇도 내지 마. 취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요. 이해가세요?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임시 건축물인데요. 사치성으로 사용해. 요건 안 돼. 과세. 고급 오락장, 골프장 이런데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세금 내야 돼. 사치성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이해가세요? 자, 다음 네 번째.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박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게 없네. 왜? 재난구조용에 이용하고 있어요. 선박을 무료로. 또 선교 구성처 무료 토선용이 뭐죠? 강과 강 사이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그럼 선박 소유자는 돈 버는 거
없죠. 또 선교 구성령 하면 어떤 분은 종교활동 아니야. 그런 선교가 아니라 예? 선박, 대형 화물 선박 같은 건 조종칸이 돼 있어 위에서 막 밑에 내려보면서 조종하는 선박. 그런 걸 선교라고 그래. 예?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본선에 달려있는 뭐 전마형 혼자서는 이동할 수 없는 끌려서 다니는 거 있죠. 이런 선박은 수익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당 연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니까 보상금을 받고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그런 건축물이나 주택이 있다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죠. 근데 이 건물 부분을 철거 명령 받았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철거 명령 받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된 뭐 토지는 비과세다 그러면 틀려.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구불변. 그죠? 없어지는 게 뭐야? 건축물만 철거되잖아요. 건물만. 건축물은 뭐고? 비과세요. 토지분은 내야 되니까.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된 토지인 대지는 비과세다. 틀려요. 대지는 그대로 사용하니까 토지분은 내고 뭐만? 건물분만 비과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재산세 납세 절차로 갑니다. 57쪽에 보시면 자, 여러분 재산세 보시면 57쪽에 납세지라고 나와 있죠. 자, 납세지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납세지. 납세지의 뜻이 뭐예요?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 그게 납세지. 세금마다 납세지가 있어요. 근데 이 납세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는 물건이 있는 곳 소재지. 사람 중심 인세니까 사람이니까 주소지. 이게 납세지의 기본이.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라고요? 물건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거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여기 가서 신고하라 이거지. 여러분이요 김포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 서귀포시에 부동산에 변동사유 있으면 서귀포시에 뭐하라? 신고하라. 부동산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되잖아. 컴퓨터 못 타는데요? 타고 가 그럼. 그죠? 예, 그래서 소재지로 간다. 선박은 선적항 또는 선적항이 없으면 정계장, 정계장이라고 하는데 선적항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박은 대형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20톤 이상은 선적증서 교부받도록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 선박을 내가 대형 화물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선적항이 평택항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 선박은 평택항에서만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야. 그럼 세금이 어디로 가? 평택시로 가는 거죠. 목포항으로 됐으면 목포시, 강릉항으로 됐으면 강릉항. 이해가세요? 그게 선적항이야. 근데 선적항이 없는 경우 있어요. 소형 선박, 낚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선박은 집에 끌고 다니잖아.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어디냐? 원래는 정계장이라고 해요. 운항하지 않을 때 머무르는 장소 정해놓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가지고 다니는 소유자의 뭐 주소지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항공기는 정치장역. 여러분 정치장이 뭔데? 예? 여러분 자동차가 잠자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주차장. 중장비가 잠자는 곳은 주기장. 항공기가 잠자는 곳 정치장. 예? 예, 쉬는 장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뭐하라? 신고를 하라. 아까 왼쪽에 날개, 56쪽 잠깐 맨 밑에 보면 신고할 때 어디 가서 신고하라고요? 소재지 관할 시군구죠.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잖아.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까지 신고를 여기 가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재산세는요 1년 중에
하루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을 뭐라 그래?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 똑같아요.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징수 재산세는요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럼 시장군수는 재산세 대라고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발부하죠. 그게 고지서요. 근데 고지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라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늦어도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했더니 재산세가 1,000원 나왔어. 재산세가 얼마? 그럼 2,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고지서 발부해 안 해? 안 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2,000원 미만은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는 고지서 발부 안 한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소액징수 면제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토지분 납세 고지서.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주는 것 없이 비운 친구 있죠? 예? 주는 것 없이 비운 친구. 어디 살아? 강남. 강남에 산다고 미운 건 아니에요. 강남에 땅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알아. 근데 얘는 아주 지겹게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지. 주는 것 없이 미워요. 그런 친구가 와서 뻥을 쳐요. 뭐라고? 자기는 강남구 안에 땅이 10군데 있대. 강남구 안에 땅이 몇 군데? 그래서 고지서가 10장 나왔대. 거짓말이에요. 그죠? 시군구 안에서는 여러 군데 땅이 있어도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다 모아서 토지는 고지서 몇 장? 한 장으로만 발부해요. 예. 토지분 고지서는 몇 장?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있어? 57조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나왔잖아요. 토지분 납세 고지서는 몇 장? 한 장. 강남 김포시 안에 여러분의 땅을 여러 군데 있어도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토지분은 다 묶어서 고지서 몇 장? 한 장. 여러분, 주는 것이 비운 친구 또 만나네.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또 나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랑하는 거지. 뭐라고? 자기는 강남구 안에 상가 건물 5개 있대. 상가 건물 몇 개? 그래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5장 나왔대. 여러분은 김포에 상가 건물 5개 있는데 고지서 5장이 아니라 한 장으로 나왔는데 걔는 몇 장 나왔대? 또 거짓말이라고 싸움하면 안 돼. 그건 왜? 토지 말고는요 건물마다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건물이 5개면 5개를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묶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할 수도 있다.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고지서 몇 장? 한 장. 그래서 여러분 50 몇 조? 8조. 토지 외 납세 고지서는 여기 물건마다 각각 또는 뭐 종류별로 묶어서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 5개 있으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고지서 5장 나올 수도 있고 묶어서 그냥 한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토지는 무조건 고지서 몇 장? 한 장.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고지서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때 고지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재산세 납기라고 해요. 납기는 줄여서 납부기간을 줄여서 납기. 납부기간을 줄여서 뭐라고요? 납기. 그래서 여러분 교재 57쪽 있죠? 57쪽에 보시면 납부기간 박스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정기분 납기 그랬죠? 정기분은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이거죠. 토지는 9월 며칠 16일부터 9월 30까지 내라고 고지서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순서 바꿔서 건축물 있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가 2번 나오죠. 자, 건축물에 대한 건 언제? 7월 달. 토지분은
9월달.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 그죠? 토지분은 언제? 9월 달. 그런데 주택 있죠?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하죠? 합쳐서 계산해서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죠?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그래? 형평이 안 맞잖아. 여러분, 상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분 따로 계산해서 언제 나와? 7월 달. 토지분은 언제? 이렇게 분산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돈도 안 버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것도 한꺼번에 내라? 그럼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은 이거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 무조건 절반 50%는 7월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2번 나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다만 그렇게 나눠서 내는 건 2가지 이유죠. 한꺼번에 내려니까 부담이 크다. 또 하나는 다른 부동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죠? 네? 그런데 재산세를 시장군수가 계산해 봤더니 20만 원이 안 돼. 그런 건 둘로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둘로 고지서 발부하지 말고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언제? 20만 원 이하는 7월 달에 그냥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 여러분 시험에서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하여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야. 할 수. 이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네, 하여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예,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주택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책이 이미 메모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했구나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안 가니까 끝나고 나서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오는군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좋잖아. 거기에다가 맞아요. 2번 나와요. 건물분은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이러면 꽝이야. 주택은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니까 100만 원 남으면 그냥 무조건 절반 잘러. 예,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2번 나오는 거지. 건물분은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그냥 가면 안 돼. 징수할 재산세 세금이 나면 2분의 1. 100만 원 났으면 얼마? 50만 원은 7월달, 50만 원 9월달 이거지.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수시부근이 있어요. 수시분. 수시부가라고 그랬죠? 밑에 찾았어요? 여러분 이 날짜까지 기다리면 정보에 의하면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가 많아가지고 경매 처분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된다 하면 세금 부과도 안 돼. 당해세 먼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날짜 안 됐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세금 내라고 할 수, 그게 수시부가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장기간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서 세금 포탈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가 수시부가 사유인데 이런 사유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과세 대상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임의 부과한세를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 생략하고 수시부과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7월달, 9월달이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58쪽에 보시면 저번에 제가 개정할 때 이것이 올해는 세부담 상한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3월 11일 날 시행령에 의해서 유예가 됐어. 유예. 내년부터 안 한대.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봐서 요거. 세부담 상한 지우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 지웠었잖아. 지운 사람 있죠? 예. 너무 앞서갔어, 제가. 아니, 2월 27일 날 개정됐으니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3월 11일 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예, 시행령에서 내년으로 1년 미뤘어요. 그래서 있어. 자, 그럼 그거 볼 겁니다. 세부담 상한이 뭐예요? 세부담 상한. 여러분, 시장군수가
재산세를 요번에 계산했더니 물가가 뭐하니까 올라가니까 시가 표준액이 올라서 재산세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렇다고 다 고지서 발부하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작년에 낸 재산세가 있으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상한제도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오른쪽 칸에 토지하고 뭐는 건축물은 작년에 낸 세금의 100분의 얼마, 150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보세요.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올해 200만 원 나왔어. 시장 분수가 계산해 보니까. 근데 작년에는 100만 원 고지서 내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얼마 나와 세금이?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고지서에는 150만 원까지만 내라고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징수 안 하는 거예요. 초과하면. 이해가세요? 최고 한도가 100분의 얼마? 150. 그런데 주택 있죠? 주택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있죠? 그건 작년에 낸 세금의 5%만 초과 한도로 하겠다. 작년에 100만 원 고지서 발부했다. 그럼 이번에 아무리 많이 나도 105만 원까지만 내라고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최고가 100분의 105. 그러면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100분의 110 초과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은 최고가 100분의 130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세부담 상하는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을 한도로 해놨죠. 근데 주택은 가격에 따라 틀리라고 그랬어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리고 6억을 초과하면 100분의 130. 아까 주는 거 없이 비운 친구 어디 살아? 그놈이 개모임 나갔어요. 근데 또 나왔어. 걔 안 빠지고 나와. 짜증나게.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 나와서 또 뻥쳐요. 뭐라고? 자기는 강남에다가 주택을 사놨는데 가격이 엄청 올랐다. 오른 건 맞아. 근데 너무 뻥 튀겨서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작년에는 재산세 1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가격이 엄청 올라서 300만 원 냈대. 재산세를. 작년에 얼마 냈는데 요번에 얼마 냈다고? 있을 수가 없잖아. 최고가 얼만데 6억을 초과해도 100분의 130. 그럼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 최고가 130만 원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이렇게 상한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뻥 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뻥을 잘 치는 친구가 주로 재미있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막가리게 얘기를 하잖아. 이제 집중력에서 설득력 있고, 그죠? 그런 친구들이 모임에 보면 주로 총무 같은 걸 많이 해. 그죠? 대인관계가 좋거든. 우리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건 군대 가서 아주 그냥 고생 좀 해야 돼. 군대도 빠졌어요. 그리고 쟤는 뺀질이니까 직장도 오래 못 다닐 거야.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은 50대 중반에 다 명퇴하고 오래 전부터 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년 다 채우고 나왔어. 그러니까 역시 성적순이 아닌가 봐. 걔는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대학 갈 때 점수 좋았어요. A학점 쫙 났어. 왜? 걔는 타고난 뭐가 있어? 컨닝 기술이 있어. 걔는 앞에 사람 거 뚝 보고 답 적어. 뒤에 거 보고 적고 좌우로 적고 해서 통계내. 성적이 좋을 수밖에.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데 끝까지 참 멋지게 살더라고. 그래서 부러워 죽겠어. 머리가 좋은 건지 기술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 자, 어쨌든 요거 한도 됐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 재산세 낼 때 따라가는 건 지방 교육세가 20% 따라가는데 도시지역분 빼고예요. 도시지역분 빼고 원래 재산세의 20%. 그리고 병기가 뭐죠? 병기. 병기는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따로따로 고지서 발부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 한 장에다가 나란히 기재해서 나갈 수 있다. 그게 뭐라 그래? 병기, 세목,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 할 수 있다? 나란히 기재해서 여기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 여기는 따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나란히 기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되면 뭐 또 지방 교육세도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아까 특징에서 얘기했던 거. 재산세는 돈으로 못 내면 물건으로 대신내는 뭐? 물납이 있고 또 한꺼번에 못 내면 일정 기간 나눠내는 분할 납부 이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보세요. 물납은 어떤 사람이 물납할 수 있느냐 자격 요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물납 보시면 58쪽 먼저 보세요. 교재부터 보시면 물납 요건 및 대상 첫 번째 줄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뭐 초과 거기 줄쳐요.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면 물납 신청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이렇게 물납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두 번째 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뭘로 부동산 그것 줄쳐요.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뭐 부동산 요걸로 물납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김포시장한테 고지서 날라왔는데 납부할 세금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돈으로 못 내니까 물건으로 대신 내겠다 그러면 김포시 부동산으로만 물납하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낼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내죠? 아니에요? 뭘로 내? 그렇죠. 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매매도 뒤지게 안 되는 거. 자산가치도 그런 걸로 세금 내려고 하겠죠? 받는 누구는 시장, 군수구청장 반대야. 납세 의무자하고 반대 생각이에요. 좋은 거 받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뭐하면 오르면 높은 가격으로 공매 처분해서 수익을 메꿔서 이자 같은 거 충당해야죠. 그러려니까 매매도 잘 되고 자산가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내죠. 그래서 결론은 납세 의무자가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신청을 하는데 언제까지냐? 2번 보시면 물납 신청 및 허가 동그라미 1번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무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자 중요한 건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서를 제출하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2번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야.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봐라. 통지하라. 된다 안 된다 결정하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물납한 이렇게 통지가 나오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저 맨 밑에 보시면 방가로 3번에 1번 시장부는 물납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을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예? 관리하거나 처분하기가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안 해줘요. 여러분 실제로 실무에서는 김포시장이 물납을 받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은 임야야 녹지 같은 거 조성하려고 그런 걸 물납하면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이 김포시에 있는 뭘로? 임야로 뭐 하겠대? 물납. 그러면 시장 군수 좋아하죠. 그래서 김포시장은 직원들 데리고 어떻게 이제 현장 답사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임야. 가봤더니 조상들의 묘가 막 타닥타닥 붙어서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야. 분묘기지권 설정된 거 이거 안 받아. 이해가세요? 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거 설정된 거, 지상권 설정된 거 안 받아. 공동소유재산도 다 합의해야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안 받아. 건물 소유자 따로, 땅 소유자 따로 있는 그런 부동산도 안 받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것도 안 받아요. 너무 깨끗한 거. 여러분 세금 낼게 1,100만 원이라고 그래봐. 김포시장한테. 1,000만 원 뭐했어? 초과 있죠? 그럼 물납할 수 있죠? 그런데 김포시 금사라기 땅
10억짜리로 여러분이 뭐 하겠대? 물납하겠다고 신청 들어와. 그럼 시장무슨 시가가 10억이니까 10억으로 계산해서 얼마 빼고 계산도 안 나오네. 1,100만 원 빼고 나머지 되돌려줘야 되잖아. 9억 8천 9백만 원 되돌려줘야지. 이건 세금 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다. 결론은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납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여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거기 2번이 아니라 잠깐 생략이 됐는데, 여러분 어떤 거 보시냐면 물납은 과세 기준일 현재 뭘로? 시가로 평가해요. 시중 가격 뭘로? 시가로 평가를 한다. 이따 정리하시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이제 59쪽 분할납부는 뭐죠? 돈으로 내는데 한꺼번에 번 나눠내겠죠. 그러려면 기본 얼마? 첫 번째 줄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뭐하는 경우? 초과하는 사람이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요 허가사항이 아니야. 본인이 결정하면 돼. 나 뭐 하겠다? 분할납부. 그죠? 이렇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세액의 일부를 그 밑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2개월까지 나눠내요. 일부. 다 나눠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죠? 그리고 밑에 분할납부세 기준 그랬죠? 분할납부 기준이라는 건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다니까. 2개월 동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뭐면 이하면 250만 원 뭐하는 금액?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이 얘기야. 다시 한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납부 기한 내 얼마 내고 기본? 그렇죠. 250만 원 내. 그리고 나머지 얼마? 50만 원은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00만 원이다. 500만 원 초과 안 했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이면 기본 얼마 내고 250만 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150만 원은 2개월 동안 나눠내겠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 칸에 500만 원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100분의 얼마? 50 이하죠. 100분의 50을 내라 그게 아니라 100분의 50 이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600만 원이야 세금이 500만 원 초과했죠? 그럼 어떻게 내라고? 납부기 한 내 절반 얼마? 300만 원 내고 나머지 50% 얼마? 300만 원은 2개월 동안에 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600만 원이면 여기 보세요. 600만 원이면 납부기 한 내 599만 원 내고 만 원은 2개월 동안에 내도 되지. 이해가세요? 절반씩 나눠낼 수 있는 거 최대한.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절반씩 내라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700만 원이면 500만 원 먼저 내고 200만 원을 뒤에서 내도 돼. 아니면 최대한 낼 수 있을 때는 350, 350 이렇게 나눠낼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절반씩 내라 그런 뜻은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물납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건 어떤 사람이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뭐하라? 초과하라. 그죠? 초과. 그리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만 되는 거 다른 건 안 돼요. 예. 신청은 언제?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서 들어오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해줘라. 이때 물납안한 부동산의 가격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한다. 시가로 계산해서 세금 빼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분할납부, 요런 건 물납 안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 지상권, 공동소유, 이런 거, 예, 묘지 이런 건 물납을 거부합니다. 자, 다음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 그죠?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고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러면 이때 신청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다만 500만 원이 안 될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2개월 동안에 낼 수 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라고 그랬죠. 절반씩 내도 되지만 여기가 더 적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많이 내고 여기는 적게 내면 된다. 그죠? 예,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가 뭐가 되면 분할 납부가 되면 무엇도 지방 교육세도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죠? 그런 요까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재산세 부분 마무리했고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공부한 것 중에서 토지 있죠, 토지. 종합합산 토지, 또 하나 뭐?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있죠. 요 세 가지는 종부세 계산해. 다른 거 건물 같은 건 필요 없고 토지 중에서도 분리과세 말고 뭐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그리고 주택. 요거는 종합부동산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도 낸다. 잠시만 쉬었다가 종부세 마무리합니다.